자립준비 청년에게 희망을. 자립준비 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가정에서 양육하기가 어려워서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은 보호아동이 종료가 되는 청년들을 이야기합니다. 미자립 청년 또는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표현을 쓰고 NGO 단체에 후원해 주시는 거 어떨까 추천드리고요. 제안 드리고 월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매년 2,000명 홀로서기를 합니다. 시설을 떠나서 홀로서야 하는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을 수 있는 한 명의 어른입니다. 지금 이 자립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한 명의 어른이 되어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자립준비 청년에게 희망을. 땅을 낙찰받으셔서 목적 사업을 자립준비 청년과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은 전폭적인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평수 16만 평입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경계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에 그대로 땅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홍보 효과도 좋은 땅입니다. 건축 가능하고요. 경사 아주 완만합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동산 아닙니다. 경매, 공매 정보 제공하는 채널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 중에 경매와 공매가 있는데 경매는 사적인 채무관계에 의해서 나오는 물건이고 공매는 나라의 세금이나 기타 나라에 압류 잡힌 물건들이 나오는 것이 공매입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기일에 최고가를 써서 낙찰받는 방법이고 공매는 온비드라는 전자사이트를 통해서만 전자입찰만 합니다. 가격은 부동산을 기준으로 동일 물건이라고 가정을 할 때 경매는 부동산 기준 한 10분의 1 정도 쌉니다. 공매는 경매보다 10분의 1 정도 더 싸요. 그러니까 경매와 공매를 잘 활용하시면 좋은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본 채널은 부동산 물건 소개하는 채널이 아니라 경매, 공매 정보 제공하는 채널이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라고요. 모든 영상은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예산용도 지역평수에 맞는 물건 매주 쏟아져 나오는 물건 중에 제가 추려서 그분들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입찰 낙찰 도와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정보 영상에서 공개되지 않고요. 영상만 보시고 괜찮은 물건이네. 내가 입찰 봐야 되겠다. 판단 금물입니다. 오늘 방송 물건 관심 있다. 지역 어디냐? 집원 달라. 안 드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전화하지 마십시오. 위에도 전화금지, 아래도 전화사절, 자막을 해놔도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자마자 전화들을 하시는데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 금지입니다.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전화 가능하고 모든 상담 다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전화하지 마시고 문자로 하시면 됩니다. 나 얼마 예산에 무슨 용도로 어느 지역 몇 평짜리 땅 찾고 있는데 유료 컨설팅 가입 안내해달라. 성함 밝히시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저 문자도 그냥 하지 마시고요. 영상 1개, 2개 건성건성 보신 분들 문자 함부로 날리지 마십시오. 영상 꼼꼼히 1시간 이상짜리 10개 이상 보시고 신뢰가 되시는 분들만 문자하세요. 무엇이 신뢰가 됐는지 2가지가 있는데 대한민국 최다 영상 작년 1월 15일 방송 시작하고 나서
전문적으로 이 땅, 오늘 16만 평 땅 낙찰받고 나서 어떻게 개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평당 10,000원 돈 주셔야 들으실 수 있는, 설계 사무실에 계약해야 들으실 수 있는 설명 전문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이 전문성, 그리고 이런 영상을 매일같이 1개 이상 1600개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1개 이상 전문적인 영상 올리는 대한민국 최고 성실한 유튜버구나 판단되신 분, 성실하구나, 내용 전문적으로 충분히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얘기 하네. 내가 이 사람한테 1년 가입비 내고 도움받으면 충분히 유익하겠구나 판단되신 분, 성실한 유튜브라는 거 판단되신 분, 전문적인 내용의 수준 판단되신 분, 2가지 판단되셔서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해외에서 교포들이 영상만 보고 가입을 하시는데 사무실 어디냐 물어보실 분들 문자하지 마세요. 사절합니다. 비대면 시대에 대출도 비대면으로 나오는데 해외에서 교포도 영상만 보고 가입을 하신다고요. 영상을 제대로 보시면 아, 이 사람 성실한 사람이구나. 내용도 전문적이고 다른 곳에서 듣지 못하는 전문적인 수준 높은 내용 영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는 유튜버구나. 2가지가 인정되신 분들만 아, 내가 1년 가입비 내고 도움을 받아도 충분히 유익하겠구나.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수억 원, 금액이 큰 거는 수십억씩 떨어지고 금액이 작은 거는 수천만 원씩 떨어지는데 적어도 감정가 기준으로 몇 번 떨어지고 나면은 수억 원, 수십억 싸게 낙찰받게 되는 물건, 여러분들 예산용도 지역평수에 맞는 거 찾아서 1년 동안 낙찰 도움 드린다고요. 아, 내가 도움을 받겠구나. 판단되신 분들만 그때 신중하게 문자 보내세요. 성함 밝히십시오. 예산용도 지역평수 밝히세요. 1,000만 원 가지고 가평에 10,000평 이상 땅 찾아달라. 그런 건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회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매일 밤 7시에 영상이 1개 또는 그 전후로 1개 이상 올라갑니다. 꼼꼼히 보시면 공부가 되는 영상들이에요. 어떠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물건을 찾았는지, 어떠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물건을 분석하는지를 배워가실 수 있어요. 땅 활용법에 대해서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16만 평입니다. 오늘 평수 괜찮죠? 이 땅의 숲의 가치가 1조 5천억 원 있습니다. 나무, 숲 가치만, 흙, 산의 가치는 추가예요. 숲의 가치만 1조 5천억 원입니다. 건축 가능합니다. 2차선 붙어 있고 여러 군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땅이 생긴 모양 저렇게 생겼습니다. 네, 땅이 생긴 모양 이렇게 생겼어요. 진한 색깔은 30도 이상 경사를 보이고 있는 땅인데 무난한 땅입니다. 경사 괜찮아요. 음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능선이 정상 평평하게 고도가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국어가, 나라 땅 국어가 붙어 있는데 건국어예요. 해당 물건에 붙어 있습니다. 그거 도로내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이쪽에 2차선 붙어 있습니다. 2차선 붙어 있는 부분이 요건데 여기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차가 양방향으로 지나다니면서 여기 노출 100% 보장이 되죠. 그러니까 홍보 효과도 있는 땅이고 여기가 해당 물건입니다. 2차선에 붙어 있어요. 요거 해당 물건입니다. 여기 2차선에 붙어 있는 1위로 들어가도 되는데 이거는 지금 대로입니다. 고속도로예요. 그러니까 대로 저촉을 받는 땅이라 이 대로 이쪽 내 땅이라고 해도 개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경사가 한 40% 되니까 세요. 그러니까 굳이 이쪽으로 도로 낼 거 없이 가운데 평평한 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2차선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리로 올라가는 거는 법적으로 가능한데 요게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에 저촉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건드려서 고속도로 위험해질 수 있어 허가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쪽으로 바짝 들어가지고 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도로 허가 나옵니다. 그런데 경사가 좀 세요. 그러니까 굳이 이쪽으로 도로 내지 마시고 그냥 굳이 이리로 이렇게 해서 도로 올라갈 거 없이 이거 경사 도로법상 허가가 나오는 한 12% 되니까 낮은 경사인데 이리로 들어갈 거 없이 일로 가운데로 해당 물건에 붙어서 국어가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그게 건국어예요. 물이 전혀 안 흐르는 국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로 개척해서 들어가면 여기는 거의 평지입니다. 그렇게 도로 내고 도로법상 허가가 나오는 경사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리로 도로 내에서 들어가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는 터널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산 아래 터널이 지나가는 거예요. 요것이 요쪽이 강원도고 요쪽이 경기도입니다. 접근성은 서울에서 오면 IC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접근성은 아주 좋아요. 이 앞에 유명한 리조트와 스키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객 시설도 바로 옆에 있고 이 고속도로 지나다니면서 양쪽으로 노출도 좋은 땅이에요. 경사는 아주 좋습니다. 해당 물건 이거고 이쪽이 경기도, 이쪽이 강원도 경계에 있는 땅입니다. 능선은 이쪽이 약간 높고 이쪽이 약간 낮아요. 본지처럼 돌려쳐진 아늑한 땅입니다. 땅 활용성도 좋습니다. 이 라인이 경기도와 강원도 도경계고 이쪽이 경기도, 이쪽이 강원도입니다. 땅은 능선에 둘러쳐진 땅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만한 능선입니다. 요겁니다. 이쪽이 경기도, 이쪽이 강원도예요. 이쪽이 약간 높고 가운데 들어간 땅입니다. 물건지에서 앞전망입니다. 네, 해당 물건지 땅이 생긴 모양 저렇게 생겼고 해당 물건지로 안으로 터널 지나갑니다. 요 경계로 이쪽은 경기도, 이쪽은 강원도입니다. 해당 물건지는 강원도 땅이에요. 그런데 강원도 초입이잖아요. 땅값 지속적으로 빠르게 상승되는 신도시 건축되는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정면에서 바라다 보면은 이렇게 황포짐이에요. 도로는 요거 여기까지 길이 있습니다. 그거 활용해도 되고 해당 물건지에 붙여서 국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개축해도 됩니다. 보시면은 이쪽은 좀 경사가 세 보이죠?
요거는 경사 완만해 보이죠? 예. 이쪽은 경사 다 도로법상 허가가 나오는 경사입니다. 땅이 크니까 도로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도로법상 허가 나옵니다. 이거 다 그렇게 내주시고 옆으로 둥글게 돌리면서 도로를 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양쪽으로 노출이 잘 되니까 건물을 한 요 정도에다가 7차 산업대학 건설하면 거기나 아니면 여기나 양쪽에서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확실하게 광고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건축할 수도 있고. 측면으로 보면 이쪽이 경기도, 여기가 강원도고 경사 완만합니다. 여기는 한 40% 되고 이 안에는 완만합니다. 경사. 강원도 쪽에서 본 측면이에요. 경기도 쪽에서 보면 측면, 요게 이쪽 경기도, 저쪽 강원도고, 여기는 리조트, 스키장 유명한 거고, 경기도 쪽에서 바라다 보면은 산의 경사 한 저 정도 됩니다. 완만합니다. 예. 개발적인 관점으로 환경 등급 통과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2등급지입니다. 용도에 맞게 모두 건축 가능하니까 활용성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 빨간색 그리고 3등급지 스키장 리조트입니다. 예, 16만 평 이내입니다. 수배의 가치가 1조 5천억 원이고 건축 가능하고 이곳에서 미자립 청년들, 자립준비 청년과 함께 목적 사업 하실 수 있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 이 장면 뭐죠? 산불이죠. 네, 동해안의 양강지풍 등으로 봄에 아주 산불 빈번하게 발생되는 그 예입니다. 앞으로 탄소 배출 줄여야 되는 거는 지구 살리는 아주 중요한 화두잖아요. 화석연료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재생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로 바꿔야 하는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죠. 우리나라 세계에서 친환경, 그러니까 태양 또는 풍력 세계 꼴찌 4%에 해당되는 화석연료 중심 국가입니다. 이거 에너지 안보도 관련이 되고 시급하게 개선을 해야 돼요. 환경 문제 때문에 저수지에 물이 없습니다. 빙하가 녹고 있어요. 아마존 열대우림들이 산불로 매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80년대 말까지는 기후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한 10여 년 만에 기후변화 심각하게 일어나면서 마을에 홍수가 들어오고 나라가 수몰 위험에 들어가고 하면서 1997년에 일본 교토에서 최초 기후변화 협약 교토 의정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청정에너지 관심 두지 않으면
나라, 기업, 앞으로 경쟁력 없는 시대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풍력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얼마나 빨리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느냐가 국가의 경쟁력이고 기업이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태양광.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한 태양광 비리니 뭐니 해가지고 파헤치면서 정책적으로 밀지 않고 있잖아요. 중대하게 실수하는 겁니다. 아주 중대하게 실수하는 거예요. 친환경 에너지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거. 풍력. 대만의 TSMC가 삼성보다 친환경 에너지 세계 등급이 훨씬 높습니다. 대만의 TSMC는 52등이고 삼성은 234등이에요. 에너지 전환, 친환경으로 늦출수록 기업의 자산가치 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고 제품도 친환경 에너지를 쓸수록 더 비싸게 팔리고 있는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뭐 하는 겁니까? 청정 에너지 확보 능력이 삼성전자는 세계 234등, TSMC는 52등입니다. 반도체 전기 엄청 쓰죠. 근데 그거를 삼성이 하겠습니까? 만일에 그거를 독점해서 자기네 회사만 쓸 수 있게 하겠다면 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전기는 기간 산업이잖아요.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야 되는 거죠. TSMC 풍력발전 기가와트급 계약을 했고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 때문에 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 확보 능력에 있어서 TSMC는 52등, 삼성은 234등이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CA100 플러스라는 전 세계 700여 개 기관 투자자 모임이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 줄이는 기업에 투자하는 단체예요. 700여 기관이 모여서 운영하는 돈이 구경입니다. 구경. 우리나라 금년 추정 GDP가 1967조입니다. 아주 큰 돈 자산 운영하면서 친환경 기업에 투자하는 그룹이에요. 압력도 넣고. 청정에너지 확보 능력, 노란색이 한국입니다. 노란색이 한국이에요. 이쪽은 매출 많은 순 올라가고 여기는 친환경 에너지 많이 확보한 거를 보여주는 표고 매출 가장 많은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고 친환경 에너지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회사는 구글입니다. 요게 삼성이고 요게 대만의 TSMC입니다. 우리나라 노란 색깔 다 밑바닥에 있잖아요. 청정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모두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즉 앞으로 이거를 국가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면서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석탄에너지, 석유에너지, 가스에너지 값보다 싸게 공급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경쟁력 잃어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 친환경 에너지, 풍력, 태양광
무관심한 건 아주 굉장히 큰 정책적 실수입니다. 삼성전자, TSMC, 삼성전자. 예. 이런 거 보면 저는 아주 답답해요. 우리나라 OECD 중에 친환경 에너지 꼴찌입니다. 에너지 자원을 보면 흰색은 가스고 소련, 러시아, 미국, 풍력, 남아메리카 풍력, 중국 풍력, 영국 풍력, 호주 태양광, 일본 태양광, 인도 태양광, 유럽 태양광, 멕시코 태양광이 석탄 에너지보다 쌉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만 세계에서 석탄 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보다 싼 나라예요. 세계 꼴찌입니다. 세계 발전 시장에서 96% 재생에너지 등이 화석연료보다 싸졌어요. 세계에서 꼴찌 4%에 해당되는 화석연료가 비싼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2028년에서 29년이면은 가격 역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죠. 자료는 MBC 뉴스 화면 자료 캡처한 겁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태양광 풍력 발전, 석탄 가스 발전보다 비싼 희귀한 나라입니다. 세계 꼴찌 4%예요.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업 세계 6개 중에 3개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성장 가능성은 있죠. 정책적으로 결정만 하고 밀면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일은 경제적 매출 그리고 기업의 자산 가치 등등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순 배출량 0에 도달하는 2050년까지 세계 시장 얘기하는 겁니다. 26경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시장이 열렸어요. 우리나라 금년 GDP는 1967조입니다. 그런데 26경 친환경 시장이 열렸다고요. 이거 그냥 두고 있을 겁니까? 우리나라 친환경 에너지로 들어가면은 미세먼지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가 있고 에너지 안보도 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정책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 그 판단이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결정을 하는 유일한 변수입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 정신 차리고 친환경 에너지 신경 쓰고 국가 경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16만 평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곳에서 자립준비 청년들과 함께 목적 사업을 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에게 희망을 경기도 강원도 경계에 노출 좋은 곳입니다. 이 땅 평수는 16만 평이고 경사는 완만합니다. 대규모 건축 개발 가능합니다. 이곳을 세계 중심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화목사랑 평화 동산 화사평을 주축으로 7차 산업대학을 이곳에 건립을 하고 미래세대 자립준비 청년과 그 자녀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아파트 1000평, 52세대, 상주인구 178명, 성인 104명, 그 자녀 74명, 15평 22세대 자립준비 청년, 아파트 하나에 2명씩 44명, 20평 16개, 두 자녀 이상 둔 자립준비 청년이나 출신, 부부 32명, 그 자녀 32명, 25평 14개, 세 자녀를 이상을 둔 자립준비 청년 출신, 부부 28명과 그 자녀 42명. 그래서 아파트 1000평 52세대에 공급해주고 자립준비 청년과 그 자녀 178명 이상 상주 인구 무상주택 공급해주고요. 유아원서부터 7차 산업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이곳에서 추진하는 목적사업을 제안드립니다. 땅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들 각자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국토균형 발전 슬로건으로 입법 2가지, 6차 산업치유복지, 숲치유, 복지바우처 입법이라는 2가지 입법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공약뉴스 인터넷신문사 발행인입니다. 공약뉴스는 공약 걸고 나오는 직선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 입법기관이죠. 매달 한 300만 원 정도 입법 보조비 받습니다. 얼마나 입법활동 잘했고 공약 잘 지켰고 그래서 다시 나오면은 뽑아줘도 되는지를 점수화해서 투표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사 발행인입니다. 여기에 나온 민홍철, 심윤철, 이채익, 박명재는 다시 나온다면은 뽑아줘도 되는 동량들입니다. 국회의원들 출마할 때 자기 홍보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홍보하는 게 뭐죠? 예산 얼마 확보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지방비, 민간비, 기타 얼마씩 확보했고 그거 어떻게 지출했는지가 더 중요해요. 돈 끌어왔는데 자기 관계회사에 돈 줘가지고 돈 번 국회의원, 그 쓰레기 국회의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확보재정 출처 공개하라면 아주 안 합니다. 그런데 민홍철, 심윤조, 이채익, 박명재 회신 반응도 빠르고 성실하고 입법 점수 좋고 공약이행 점수 좋고 재정확보 출처 점수 좋은 이런 분들은 다시 출마하며 뽑아줘도 되는 훌륭한 국회의원들이고 이런 투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공약뉴스 발행인이기 때문에 6차 산업치유복지 임업농업업 입법, 내 땅 숲치유 복지바우처 쿠폰 입법 추진할 역량이 제게 충분하게 있고 경매공매 물건을 수단으로 가려고 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길은 가는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제가 가기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6차 산업치유 복지 임업농업업은 네덜란드에 가면 케어 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케어, 치유가 일어나면 팜, 임업농업업 현장에서 그런 복지비를 지원해 줍니다. 치유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 다 있잖아요. 대화, 관계성, 생각,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점들이 임업농업업 자연 속에서 치유가 되어진다면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그러면 나라에서 복지비 지원해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6차 산업 별거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국민학교 때 딸기 농장 가가지고 내가 주인이 주는 바구니 받아다가 따서 먹었죠. 그거 6차 산업입니다. 주인이 따서 매출 올리면 1차 산업인데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가지고 매출이 일어나면 6차 산업이 되는 거예요.
잼 만드는 방법 강의하면서 매출 올리면 6차 산업이에요. 갈아서 주스 만들어 팔면 6차 산업입니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6차 산업은. 내 땅 숲지유 복지 바우처 쿠폰은 우리나라 산이 64에서 65%, 광역으로 보면은 75%입니다. 이 숲은 민둥산을 멀청한 숲으로 만든 대단한 국가 아닙니까? 우리나라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 사진 뭘까요? 경사 엄청 세죠? 밧줄 메고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경사 센데 곡괭이 들고 지금 뭐 파는 건가요? 여기 홈 파고 있습니다. 왜 팔까요? 지게지고 뭐 가져오죠? 나무 심을 묘목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 심고 있습니다. 이 나무 심는 것이 국가적인 중요한 정책 과제였기 때문에 건목관 제도를 두어서 나무 잘 심고 잘 자라게 관리하는 제도까지 뒀고, 규모가 큰 민둥산은 자생적으로 산림계가 형성이 되어지면, 마을이 형성이 되어지면 나라에서 학교 줘줬습니다. 그리고 이 민둥산을 체계적으로 조림을 한 거예요. 이렇게 꽃갱이로 파서 홈 만들면 나무 지게로 지고 와가지고 심어서 묘목 심는 양묘장입니다. 이분들 이렇게 하면 일당 받았어요. 그래서 마을 형성이 되어지면은 학교 줘주고 체계적으로 양묘장에서 묘목 생산해서 일당도 주고 지역경제도 후원을 해주면서 건목관 제도를 통해서 저 민둥산을 오랜 세월 울창한 숲으로 만든 대단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산림녹화 성공한 이 울창한 숲을 우리들은 지금 선대의 노력에 의해서 그냥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 숲지유 복지 바우처 쿠폰을 전 국민에게 주면 그거를 받은 국민들이 내 땅에도 와서 소비하게 하는 입법까지 가자. 국민 여러분, 숲지유 복지 바우처 쿠폰을 드릴 테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쉬세요. 좋은 정책 아닙니까? 이 목적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슬로건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청년 1000명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한 달에 100에서 150을 덜 받아도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수도권에 있으면은 집과 생활비 따로 들어가는 게 한 달에 100에서 15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향에 먹고 살 게 있으면 100에서 150을 덜 받아도 고향으로 내려가겠다고 1000명 인터뷰했는데 아주 극소수 몇 명 빼놓고 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거는 그래서 나온 슬로건입니다. 아, 미래 세대 청년들이 굳이 수도권에 몰려들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거를 만들어주면 나라에도 도움이 되겠구나. 그 목적을 가지고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슬로건이 나왔고 그 목적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신문사 3개 발행하는 신문사고 이곳에서 화목사랑평화 동산, 화사평 동산을 꾸며서 할 일은 미래세대 행복 구축을 위한 화사평 주제의 국내 세계 행사를 포럼을 매월 개최하는 겁니다. 그럼 연중 행사가 되죠. 집객이 되죠.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하면 경제효과 61조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년도 정부 예산과 GDP입니다.
다보스, 스위스 다보스에서 포럼을 매년 개최하는데 브랜드 값어치 엄청나죠.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크고 화사평 동산 주제별 행사, 포럼 매월 개최하면 큰 집객과 경제적인 효과 가능합니다. 7차 산업대학은 미래세대 행복 구축을 위한 대학인데 이 땅 16만 평 중에 1만 평 사업비 3,800억 원을 들여서 7차 산업대학을 구축을 해서 미래세대 자립준비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서 사업비로 추진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수배양정 캠핑교회 텐트 고깃집에서 연 1,548억 2,088만 원 수입이 가능해요. 순수익, 세전. 그러면 7차 산업대학 만평 3,800억 2.45원이면 적립이 됩니다. 이 7차 산업대학에서 할 일은 첫 번째, 원정물 개혁대학인데 언론개혁, 정치개혁, 물가개혁 대학이고 땅과 함께 동네 뉴스를 유튜브로 2,541개를 지역 밀착으로 오픈을 하고 방송을 해서 생활밀착 뉴스, 언론개혁, 정치개혁, 행정개혁, 사법개혁, 직거래 등을 하는 기능을 원정물 개혁대학에서 하는데 2,541개 지역밀착 유튜브 방송국 개수는 우리나라 가장 기초적인 구시 군위의 선거구가 1,035개고 뽑는 정치인이 2,541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7차 산업대학에 미래 먹거리 대학을 만들고 스마트팜, 스마트 마운틴, 스마트 바다, 스마트 씨, 종자, 식물공장, 곤충공장, 애벌레 공장 등을 세워서 생산한 것을 국내외 유통 프랜차이즈 착수 5년 후에 1,000억 매출 가능하고요. 이후 10년 후에 1조 원 연매출 가능합니다. 식물공장은 스마트팜이 AI와 접목이 돼서 좀 더 고도화된 것으로 저 식물공장 안에 아파트형으로 편의점 물건 판매하는 것 같이 이렇게 다단으로 싸서 모든 거를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능성, 작물, 과일 포함해서 모든 거. 곤충 공장은 곤충과 애벌레 공장은 미래 먹거리 산업의 엄청난 미개척 분야,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공간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매출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곤충, 애벌레, 미래 먹거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22년 글로벌 농식품 시장 규모 7조 9,800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1경 597조 4,400억 원이에요. 매년 4.9%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과 GDP 비교해 보십시오. 이곳에서 미래 먹거리 대학 만들어서 나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의학대학은 스마트팜, 스마트 마운틴, 스마트 바다, 스마트 씨, 종자, 식물공장, 곤충공장, 애벌레 공장을 세우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의학으로 만들어서 제품화하는 거예요. 착수 5년 후에 1,000억, 10년 후에 1조 가능합니다. 21년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는 1,679조 원입니다. 국내 시장 규모에 우리나라 예산과 GDP입니다. 이곳에서 할 수 있는 바이오 의학대학의 내용과 규모 보시고요. 7차 산업대학에 돈대학을 설립을 해서
국가은행을 만들고 민간 소비 부분 은행 하는 거 다 하자 이겁니다.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이런 것만 말고 일반 은행이 돈잔치하는 그 부분 때문에 가계부채 엄청나게 부담되잖아요. 나라에서 국책은행으로 민간 소비 부분에 민간은행까지 다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액 일정 퍼센트 분기별로 환급해주는 법제화, 돈대학에서 연구해서 진행을 하자는 것인데 주식회사 주주 배당해주죠. 그런데 그 주식회사 돈 누가 벌게 해줬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벌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니네만 주식 배당해가지고 니네만 가져가지 말고 우리도 나도 기여를 했으니까 나도 배당 좀 해달라 이 말 할 수 있는 거죠. 주주만 주주끼리 나눠 갖지 말고 니네 돈 벌게 해준 소비자 여러분 저 주주만 배당해서 돈 벌지 말고 니네 돈 벌게 해준 소비자에게 일정 비율 나눠주라 이거예요. 그거 법제화하는 거 돈대학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미래 세대가 돈 걱정 덜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겁니다. 풍수대학은 미래 세대가 지구 우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창세기 1장을 연구하는 것인데 첫 번째 축복명령 수행인데 이 축복명령 수행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성경을 근거로 창세기 1장 26절에 그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 명령을 하셔요. 먼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축복 명령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세 가지인데 충만하라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고 정복하라는 땅을 정복하는 것인데 십자군 전쟁처럼 같이 전쟁에서 정복하는 거 아니고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이것만 제대로 해도 지금 지구 환경 문제는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충만하라의 첫 번째는 결혼해서 자녀 낳아야죠.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바로 해결될 수 있죠. 6. 양육하고 교육하고 하는데 생기는 문제들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공교육 문제, 사교육 문제 정책적으로 정치권에서 해야죠. 결혼하는 문제 집값 비싸가지고 결혼 못해. 일자리 없어서 결혼 못해.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정치가 해야죠. 그러니까 경상도 분들 경상도당 찍지 마시고요. 그래서 경상도 발전했습니까? 부산에 한번 가보세요. 영도구. 과거에 얼마나 번화한 곳이었습니까? 잘 살고. 10집에 7집이 폐허예요. 폐가. 사람 안 삽니다. 영도구 아주 동네가 망해버렸어요. 그거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정치인이 해결해야 되죠. 그런데 그 정치인들이 부산에서 살릴 생각 안 하고 여의도에 와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메가시티 김포 서울에 편입하겠다. 구리 선입에 편입하겠다. 나라 아주 망하는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바로 당신들 본거지 경상도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거기나 제대로 먼저 살리고 나라 살린다는 얘기를 하라고. 우리나라에서 땅값
자연 조건 등등 모든 조건 대비로 가장 싼 곳이 경상북도인데 그 경상북도에 있는 그 정치인 아주 정말 몹쓸 정치인이죠. 그 지역이 그렇게 개판나게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똥값으로 싸게 방치한 거 누가 한 겁니까? 그 정치인이 한 거죠. 그 정치인 누가 뽑아줬어요? 경상도 분들이 뽑아준 거잖아요. 경상도 출신들 경상도 당 찍어주는 거 정신 차리십시오. 전라도 당, 전라도 출신 분들 찍어주는 거 정신 차리세요. 이미 광주 시대에 그것 때문에 일본한테 망했잖아요. 지금도 또 그거 할 겁니까? 지역적 논리 가지고 투표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 보수가 어디 있어요? 아주 무식한 집단이죠. 생각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고집은 세고. 진영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 진영 그런 거 떠나고 온전하게 합리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관심 갖고 누구를 뽑아주는 것이 나를 위해서 유익한가? 그거보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누구를 뽑아주는 게 어느 정당을 밀어주는 게 좋을지를 먼저 결정하시고 그것은 이승만 때서부터 지금까지 각각의 정부가 어떻게 출범을 했고 무슨 정책을 했고 결과는 어땠는지 끝이 그것만 공부를 해도 그거만 얼마나 걸립니까? 2, 30분은 되잖아요. 어느 정당을 찍어줘야 될지 판단이 되고 정치는 최선의 정당, 최선의 정치인을 뽑아주는 게임이 아닙니다. 누가 덜 나쁜가? 누가 덜 해먹을 것인가? 그걸 보고 뽑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당 그리고 어느 정치 이렇게 선별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국민이 서로 보편적으로 누구나 스트레스 덜 받고 살 수 있는 정치 체계가 되지 지금 마이크만 잡으면은 편갈래는 그런 정치인들 다 쓰레기 정치인들이에요.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쓰레기들입니다.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런 유튜버들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기준을 가지고 하려면 역사 공부를 하세요. 이승만서부터 지금까지 각각의 정부 탄생, 정책, 끝 그것만 들여다봐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 찍어줘야 될지. 축복명령 3가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3가지 온전하게 수행하는 첫 번째가 충만하라인데 그 첫 번째가 생과 육이에요. 이거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정치가 해결해 줘야지 됩니다. 정치 관심 갖고 투표 제대로 합시다. 네, 축복명령 수행 그거 연구하는 거고 땅, 물, 기인데 땅, 환경대학 땅의 용도 지역별로 연구해서 미래 세대가 육지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국토균형 발전 세계적으로 각국까지 물은 미래 세대가 물을 활용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대학인데 비가 내리죠. 그러면 국어를 통해서 하천으로 내려가고 강으로 가서 바다로 가죠. 그리고 다시 구름이 되고 비가 내리고 이 순환하는 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대학이고 각국이 공동으로 기, 공기입니다. 지구권, 우주권. 이 풍수대학이라는 거는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기를 온 우주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동양의 풍수와 좀 다른 연구입니다. 제가 하는 거는.
사람대학, 국가대학, 종교대학, 7차 산업대학에서 문화대학까지 하는 것들입니다. 수배항전 캠핑교회 텐트 고깃집 연순 수익 1,548억 2,088만 원 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을 보면서 합시다. 이곳에서 할 거예요. 요거를 위해서 미래 세대 미자립 청년에게 희망을 주자라는 슬로건으로 미자립 청년들 살, 아파트, 그리고 교육시설 지원해주고 이 청년들이 일을 해서 7차 산업대학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16만 평 이 땅에서 숲가치는 1조 5천억 원입니다. 땅값은 빼고요. 이 땅을 선별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화면 멈추시고 이 기준을 가지고 땅을 판단하시면 돼요. 고르시면 됩니다. 교통성 2차선에 붙어 있죠. 2차선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땅 국어가 내 땅에 붙어 있어서 이거 개축해서 들어가면 되고 또는 현안길이 현재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차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건축하기 위한 도로는 현안길을 인정받으면 그거를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어가 내 땅에 붙어 있는데 건국어예요. 건국어. 물이 안 흘립니다. 요거 도로 내에서 내 땅까지 들어가면 건축 개발이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2차선 옆에 붙어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거를 추천드립니다. 위험성, 산사태 수해 기타 재해 위험성. 이 땅은 평균 경사가 20에서 25도, 우리나라 평균 임야 경사 중에 낮은 측에 속합니다. 산사태는 3등급 47, 4등급 30이에요. 30도 이상이 15.75%, 여기서 가장 진한 색깔, 얼마 안 되죠? 그 다음 진한 색깔이 25도에서 30도예요. 19.64, 얼마 안 되죠? 네, 가장 진한 색깔, 그 다음 색깔, 얼마 안 되잖아요. 경사 완만한 땅입니다. 이 지역은 25% 기준으로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55% 허가 나오고 그 허가 나오는 거 기준으로 볼 때 여기 235, 235, 235 여기 다 능선이 똑같은데 이 중에 고속도로 터널에 문제 주지 않는 이쪽은 이렇게 한 요 정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위에는 다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보시면은 한 68% 개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하면 그 다음에 먹는 물, 관정과 식수. 강수량이 1300에서 1400이니까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 1260보다 더 오는 거니까 물은 충분하고 먹는 물은 120m, 비오명은 100m 뚫으면 관정 확보 가능합니다. 여기는 도시 지역에 있는 임야이기 때문에 상수도도 들어와요. 온도는 11도에서 12도, 마이너스 19도까지 내려가고 35도까지 올라갑니다. 요게 아주 주목할 만한 온도인데 강원도 땅 평균 한 18도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1도가 더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땅 옆에 있는 이거 스키장입니다. 리조트 스키장이에요. 강수량 많고 온도 낮으니까 눈 사업하기 괜찮은 곳이에요. 그래서 스키장이 있습니다. 옆에. 풍수. 예, 풍수. 이 땅은 능선. 이렇게
쌓여서 직통으로 들어오는 살바람 안 들어오고 해는 이렇게 돌아가니까 사계절 햇빛 잘 들어오고 공기유통, 생기유통 잘 되는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터널 지나가는 관통하는 요거는 단점입니다. 왔을 때 포기 항목 없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워요. 왔을 때 유익 항목 자연에서 누리실 수 있는 모든 거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위치 경기도와 강원도 경계에 있어요. 생활 편의 항목 조금 나가면은 마트병원 학교, 대학교도 있습니다. 요리로 조금만 가면 시내가 있고 거긴 대학교도 있어요. 대학병원도 있습니다. 배우 인구수 수도권 3천만 명 대상으로 목적 사업할 수 있습니다. 축사 없고 선화지 없고 묘는 땅이 하도 크다 보니까 있겠죠. 그런데 이면은 큰 땅 안에 묘가 있어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결격 사유 아닙니다. 지료 청구하셔서 월세 받으시면 돼요. 땅 모양, 경작의 편부는 이 땅은 땅이 크고 꼬불꼬불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요런 데는 경작의 편부가 좀 있습니다. 즉 경계에 꾸불꾸불해서 쓸모없는 땅 일부 있습니다. 요런데 꼬불꼬불한 부분 경작의 편부 있습니다. 땅 상황 좋습니다. 토양 토질의 양분은 이 땅은 식양토예요. 식양토. 점토 성분이 좀 많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숯 감아 넣어가지고 여성분들 좋아하는 그 참숯 찜질방 뭐 그런 거 해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 시설 넣어도 땅은 중요해요. 30에서 60cm 표피 건조한 형태고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 터널을 뚫는 거예요. 땅이 견고합니다. 관계 배수의 양분은 도로만 있다고 건축할 수 없습니다. 배수로 있어야 돼요. 이 땅은 나라 땅 국어가 길게 붙어 있습니다. 해당 물건에 붙어 있어요. 국어가. 그거 배수로입니다. 땅 주변 상황, 주변에 스키장이 있습니다. 리조트. 집계획이 된다는 거죠. 장점이 있는 거고,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노출이 잘 되는 곳에 있는 땅입니다. IC 여기 있으니까 접근성도 좋아요. 여기 대규모 리조트와 스키장입니다. 경사도 무난합니다. 낮은 경사에 속해 우리나라 임야 중에 20에서 25도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등급 용도적 법제적 평가는 가장 까다로운 거로 나중에 개발과 관련된 건데 2등급지니까 목적 사업 다 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1등급 이런 건 뭐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공바의 차이 인수관리 임대상황 규칙 항목 없습니다. 물냄새, 막 공기냄새, 땅냄새, 이웃분위기 현장 가서 확인하실 사항이고 지자체
서울에서 많이 밀려 들어오는 곳인데 그래도 협조적인 곳이에요. 치킨 배달되고 이 땅의 미래 가치는 현재 이 땅의 시세는 399억에서 750억짜리 땅입니다. 각자 판단하셔서 입찰 볼지 물건 선별하는 거고, 낙찰 받으시면 취득세 나오고 가지고 계시면 보유세 나오고 경계 측량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이면은 경계에 따라서 개발할 거 아니면 현장에서 다 확인이 됩니다. 산지 전용비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100% 감면받고 할 수 있는 거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그런 거 전문적으로 도와드려요. 지하수 간정비, 행정비, 개발할 때 토목은 성형 토목, 개발 토목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하시고 나중에 대파할 때 얼마, 환가기간 얼마 걸릴지 판단하셔서 입찰 보시면 되고,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그런 거 다 도움드려요. 예, 16만 평 이내합니다. 숲가치 1조 5천억 원이에요. 이 땅의 나무는 참나무류가 주종입니다. 음수림에 해당이 되고요. 숲은 양수림, 햇빛 많이 받는 숲이 먼저 형성이 돼요. 소나무, 잣나무 등. 그리고 숲이 울창해지면 그 아래 햇빛을 덜 받아도 자라는 음수림이 생장을 시작을 해서 그게 양수림보다 키가 커져서 더 높아진 나무가 되면 음수림으로 숲이 천이 되어 갑니다. 이 땅은 음수림에 가깝습니다. 18에서 30cm 지름에 31년에서 40년 된 나무의 올패도는 좋고요. 현재 13,774, 그래서 10년 후에는 17,000, 이거를 근거로 이 땅의 탄소 거래 가치는 1억 5천 봅니다. 그것은 탄소 배출권 시장이 있습니다. 할당 배출권, 이거 한국에 있는 거예요. 11월 13일 종가가 톤당 10,000원이었어요. 기업이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줄이지 못하면 직접 나무를 심어서 탄소권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낙찰받은 숲을 사든지 아니면 탄소권을 임대를 놓든지 그 방법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까다롭게 규제가 이제 될 거예요. 지금은 유예 기간입니다. 유럽은 아주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유럽의 탄소 배출권 상세 선물 시장 값이 10배가 넘잖아요. 시장 가치가. 그러니까 기업에서 탄소 못 줄이면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할당 배출권을 사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 좋은 숲 낙찰 받으면은 여러분한테 기업이 그거를 사야 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고요. 팔 수도 있어요. 민간은 아직 활성화가 안 됐지만 곧 됩니다. 이 땅에 탄소권 1억 5천 있습니다. 이 땅의 공시가는 19억 3,900, 77,500원입니다. 저는 감정 64억 6천 합니다. 시세는 400억에서 750억짜리 땅이에요. 이 땅의 가장 낮은 고도는 여기입니다. 112m,
가장 높은 고도는 여기에요. 292m. 그 고도차는 180m, 아파트 63층 높이입니다. 그 거리는 1km 좀 안 되는 991m고 경사 18.16. 아주 완만한 임야입니다. 저거는 차 다니는데도 문제가 없는 경사예요. 측면 경사 완만하잖아요. 여기가 가장 낮고 여기가 가장 높은데 경사 완만하죠. 아파트 63층 높이 고도차입니다. 땅의 규모는 968m 폭이고 세로는 1km가 넘습니다. 1045예요. 이 땅 관심 있으신 분, 땅 모양 그리고 검정색 숫자는 고도고 빨간색 숫자는 고도와 고도 사이의 땅의 길입니다. 여기 128m, 여기에서 요 옆에 폭은 35m고 이렇게 올라가는 고도 200고도까지 땅 길이는 870m입니다. 능선 땅 길이 292m 가장 높은 부분까지는 607m예요. 고속도로 옆으로 여기 145고도까지는 367m, 안으로 국어 붙어있는 164m 고도까지 땅 길이는 837m입니다. 그 안에 땅에 돌아 나오는 길이는 120m 고도까지 1621m입니다. 121m까지 땅 길이 307m예요. 184고도까지 땅 길이 486m입니다. 이쪽 292고도까지 땅 길이 849m예요. 전체 땅의 둘레는 6km 조금 안 되는 5,979m입니다. 여기에서 캠핑장, 일반 캠핑장이 아니고 수배야영장 5,320개 할 겁니다. 규모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7차 산업대학 미자립 청년들 아파트 건축해주고 대학 건립하는 땅의 용도는 한 요 정도가 좋겠고요. 나머지는 수배야영장 캠핑교회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설계를 하려면은 땅의 땅의 상황, 즉 경사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여기 128m에서 이쪽 경사는 870m 거리에 12.18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만하고 도로도 나오는 경사인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요 앞부분, 여기는 40%나 되고 옆에 고속도로 붙어 있는 저촉을 받기 때문에 건들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가운데 현안길을 이용하거나 내 땅에 붙어 있는 국어를 통해서 도로는 일로 내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145m, 여기에서 164m까지 직선 837m에 경사가 3.46이에요. 이거는 평지입니다. 국어 옆에 붙어서 도로를 만들면 거의 평지 837m, 3.46 경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평지고 그렇게 국어 조명호가 얻어서 도로를 내주고 그 다음에 도로를 요리로 222m 고도까지는 265m 직선거리 21.89 이것도 차 가는데 문제가 없고 214고도까지 288m에 17.36 246고도까지 311m에 26.37
292m 고도까지 직선 451에 28.38, 275 고도까지 483에 22.98. 그러니까 여기로 시작해서 사선 다 도로 낼 수 있는 경사입니다. 여기 212에서 184, 여기 486에 14.81, 이것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 국어 점용허가 또는 현안길 이용해서 요게 메인 도로는 도로를 점용허가 얻어가지고 개설을 하고, 그리고 사선으로 도로 다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내고, 도로를 둥그렇게 쭉 돌리면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도로 내는 길이는 13,301m, 5,320대 동시 주차, 6m 폭으로 도로 내주고 비용은 50억 6,968만 원 들어가겠습니다. 교행 가능한 4m 폭 2m씩, 그리고 2m는 주차장이에요. 관리사동은 철근 콘크리트로 1층 25평 3층으로 2억 2,500만 원, 용도는 1층은 캠핑장 오는 분들 판매시설과 텐트 고깃집, 냉장 쇼케이스 들어갈 자리고, 2층은 관리인, 숙소, 내가 살 집, 3층은 카페, 옥상 뷰카페 용도입니다. 캠핑 사이트는 5,320개, 전개하는 비용 21억 8,120만 원, 5,320개, 샤워장, 개수대, 화장실 개별적으로 만들어주는 비용 67억 5,640만 원. 그래서 총 투자비는 142억 3,228만 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다 완공됐을 때 얘기예요. 땅이 16만 평 한꺼번에 개발하려면 지구단위 계획 심의 넣어야 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3만 제곱까지 개발이 가능하니까 900평씩 개발 먼저 하셔야 돼요. 3만 제곱, 그러니까 9,000평씩 개발하면은 16만 평 나누기, 그러면 한 18번에 걸쳐서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여기 요런 데 먼저 조금 개발하고 그 옆에 하고 그렇게 계속 늘려나가셔야 돼요.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 심의 넣으면 됩니다. 처음부터 5,320개 동시 오픈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하면서 늘려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매출 봅시다. 일반 캠핑장 1년 36만 7,080개 팔 수 있고, 객단가 6만 원 잡으면은 225억 2,480만 원 가능합니다. 캠핑교회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매주 교회 가죠. 그리고 말씀 나눈 교제를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그거 유치하면 돼요. 연중 가능해요. 매출 91만 7,700개, 연매출 550억 6,200만 원 가능합니다. 텐트 고깃집은 연매출 2,711억 6,040만 원 가능한데, 텐트 고깃집은
그 사람 접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바지락 칼국수 체인 사업할 때 타고 다니던 트럭이에요. 30대 때 사진입니다. 조리모자 쓰고 있는 이 사람 접니다. 우리나라 최고 냉면 기술자예요. 97년에 주식회사 설립하고 창업 강좌한 서울경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입니다. 지금도 공정거래 가맹사업 정보 공개하는 업체 또는 그 업체에 가맹하려고 하는 분들 상담해주고 있고요. 바지락 칼국수, 캐주얼 레스토랑, 스테이크, 샐러드, 케이크하우스, 피자, 햄버거, 스파게티, 김밥, 냉면 한정식, 고기류, 감자탕, 철판, 떡볶이, 돈가스까지 직접 주식회사 설립하고 체인 사업을 했고 종합 컨설팅을 94년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텐트 고깃집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야외 나가가지고 고기 구워 먹는 거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텐트 고깃집, 왜 텐트 고깃집이냐 하면 이게 사이트라고 한다면 여기에 텐트 치고 캠핑하면 나머지 공간 중에 고기 구워 먹는 것을 텐트 고깃집이라고 제가 명칭을 정해서 사용을 하는데 왜 텐트 고깃집이냐? 비 올 때 텐트 쳐주니까, 추운 겨울에 텐트 쳐주니까. 그때 아니면은 그냥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야외에서 숯불에 구워 먹는 건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매출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2,711억 6,040만 원 가능해요. 들어가는 돈은 냉장 쇼케이스 중고 한 10여만 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비에도 안 넣었잖아요. 냉장 쇼케이스에 고기 진열해 놓고 파는 겁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또는 오리고기 등 그건 여러분이 정하시면 되고 돼지고기는 삼겹살, 목살, 특수부위는 항정살, 갈매기살, 소고기는 등심, 소갈비, 안심, 안창살 정도까지만 나머지 특수부위는 변색이 쉽게 됩니다. 고기 손질하기 힘드시면 진공포장해서 납품해라. 그래서 받아서 쇼케이스에 진열하고 파시는 거예요. 숯 팔고 고기 팔고 야채 팔고 밥 팔고 국 팔고 다 파는 거예요. 장사 엄청 쉽습니다. 매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그러면 그거는 말이 되는데 무슨 매출이 2,711억 6,040만 원 가능하냐? 캠핑 갈 때 다 장봐가지고 고기 장만해서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가잖아요. 부피도 차지하고 번거롭기도 한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런데 이 사이트 수배양장에 올라오고 예약을 할 때 텐트 고깃집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안내하고 정육, 부위별로 가격, 그람수 표시를 해놓으면 그거 보고 내가 장봐서 가는 것보다 값이 같으면 장을 보겠어요? 와서 사겠어요? 와서 사겠죠? 불편하게 준비 안 해와도. 그런데 조금이라도 싸. 고기가 좋아. 이건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와서 고기 사가지고 진열해 놓은 거 보고 골라서 퍼먹는 거죠. 이거는 되는 장사입니다. 장사 쉬워요.
손익분기점은 일반 캠핑장 0.65년 5,320개 동시 다 오픈했다고 가정을 할 때 캠핑기에는 0.26년입니다. 그러면 142억 3,228만 원 전체 다 됐을 때 한 18년 정도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몇 번씩 허가를 3만 제곱씩 이어서 해야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못하니까 142억 3,228만 원 투입을 해서 매출이 캠핑교회가 훨씬 많은데 캠핑교회, 그게 교회자 들어가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캠핑교회는 등록성도 없습니다. 전용 예배당 없어요. 담임 목사 없습니다. 종교적 11조 없어요.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죠. 예배당 없습니다. 담임 목사 없어요. 신약시대는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즉 생활 목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왜 교회자 들어갔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시면은 제가 쓴 책입니다. 제이머 신학언론. 기독교 종교 개혁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올바른 신앙운동 하자.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진 예배자 삶,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하는 예배자 삶, 이 세 가지를 신학적으로 논증한 책입니다. 이거 사서 보시면 돼요. 캠핑교회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땅의 나무 자원 봅시다. 잣나무 조경수로 71,826번 있고 시가로 1조 819억 원 있습니다. 잣나무 조경수로 심습니다. 소나무보다는 값이 좀 싸요. 소나무, 금나무 한 그루에 2천만 원 훌쩍. 요거에 절반 잡았습니다. 2010년 기사예요. 조경은 법정 의무 사항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교목 1제곱미터당 0.2그루 심어야 되고 관목은 한 그루 심어야 돼요. 1000가구 분양하면은 교목, 소나무, 잣나무 예를 든다면 800에서 1000그루 심어야 되는 거예요. 500억씩만 이렇게 투입을 합니다. 이건 법정 의무사항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소나무는 아니지만 잣나무도 조경으로 많이 쓰입니다. 소나무 절반값 잡았어요. 그래도 1조 819억 시가 이 땅 안에 있습니다. 가장 나무 많은 거는 참나무입니다. 그 참나무를 캠핑 장작으로 만들어 팔면 464억 4,688만 원 시가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표고목으로 만들어 팔면 표고목은 표고버섯 재배하는 나무인데 잘라서 지름 10에서 15cm 지름 120cm 길이로 자른 거 한 덩어리가 2만 원입니다. 요거 하나가 2만 원이에요. 이 땅에 가장 인기 좋은 상수리나무와 신갈나무가 주종입니다. 상수리나무는 왕의 수라상에 도토리가 올라간 상품이고 표고목 생산 수명도 길고 크고 두툼해서 선호하는 표고목이 상수리나무, 강찬나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신갈나무입니다. 수량이 많이 나와요. 표고버섯 수량이 많이 나옵니다. 생명 길어요. 표고목 생선, 생명. 그리고 굴참나무도 여기 있습니다. 굴참나무는 껍질이 질기고 두터워서 천공을 깊이 많이 해야 돼요. 대신에 크고 두툼한 상품 생산되고 표고목
수명도 깁니다. 이 땅 안에 나무 값어치, 표고목을 계산을 하면 206억 4,313만 원 있습니다. 그 참나무를 캠핑 장작으로 하거나 표고목으로 하는 건 선택입니다. 이건 중복 매출이에요. 그리고 화력수 있습니다. 캠핑 장작으로 35,913번 있고 148억 1,411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배의 가치가 1조 5천억 원 잡은 겁니다. 네, 수배현장 캠핑교회 텐트고깃집 연매출 3,262억 2,240만 원, 지출 1,714억 152만 원, 그래서 연매출 1,548억 2,088만 원 순수이익이 나옵니다. 그거 1.45년 적립하면 7차 산업대학 사업비 3,800억 적립이 됩니다. 도로 개설 내역입니다. 연매출 내역이에요. 연지출 내역입니다. 추가로 수배 활용가치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에게 희망을 줍시다. 강원도 경기도 경계 좋은 노출 좋은 곳이에요. 16만 평 대규모 개발 가능한 땅입니다. 이곳에서 자립준비 청년과 함께 목적사업 하실 마땅한 훌륭한 땅입니다. 이 땅 구체적인 도움 원하시면 1호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시는 방법은 성함 밝히시고 예산용도 지역병수 밝히고 1호 컨설팅 가입 안내해달라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16만 평 이내입니다. 수배가치 1조 5천억 원, 건축 가능하고 대규모 개발 가능합니다. 땅과 함께 땅 낙찰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